넘은 녀석들이 예! 저는 역거 미셸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역사 요플레 입을 벌리고 계시면 역사를 떠매겨드리는 썬킴입니다. 네, 역사를 사랑하는 변호사 역변 박지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3주차죠. 3주차에는 우리 영화 속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그 제임스 차우님인가가 일제시대 그때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일제 영화가 최근에 히트를 쳤죠. 특히 암살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이 밀정. 네. 밀정이죠, 밀정. 암살은 아닌가? 밀정이죠. 암살 맞아요. 맞아요. 네. 밀정이라는 암살, 영화 좀 재밌었고 암살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일제 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거의 40년 가까이 그 긴 세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한 시간에 퉁칠 수는 없고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짚어 나갔는데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솔직히 좀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은 왜 우리나라가 아니 뭐 이 옆에 있는 그런 섬나라한테 왜 어떻게 일본 식민지가 됐는지 한번 우리가 기초로 한번 닦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혹시나 또 된다면 좀 크게 봤을 때 우리 친일 청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제에서 벗어난 이후에 왜 아직까지 일본 어떤 잔재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지 그 얘기도 아마 마지막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자주 가시죠, 박 변호사님. 하이. 자주는 아니고 그 코로나 전에 후쿠오카가 가까워요. 가깝죠. 후쿠오카를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본토 쪽으로는 못 가봤고. 그래서 어떤 말씀 해주실 거예요 오늘? 근데 그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있으면 뭐 지금도 동북아시아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이웃국이긴 한데 이웃국인데 그렇게 친하다고 얘기해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안 친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왜 이 근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처졌을까? 일본은 왜 우리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내륙이고 저기가 섬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문물이 더 발달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또 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한테 역전 당하고 그런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 방송에서 요시다 쇼인 얘기했었나요? 했죠? 모르겠어. 모르네 누나가 모르면 안 한 거예요. 아니, 했는데 기억 못할 수도 있어. 뭐야? 네? 요시다 뭐야?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시다 쇼인 언제 했었나? 뭐였지? 오빠 조금만 힌트 줘보세요. 요시다 쇼인은 일본인입니다. 조금 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네. 얘기 주세요. 예. 그러니까 1868년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에도 막부라고 이제 그 사무라이 군사 정권이었는데 이 사무라이 군사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뭐랄까 이제 왕정 복고. 그러니까 그 왕이 있었어, 일왕. 우리가 천왕이라고 하는 네. 일왕이 있긴 있었지만 에도 막부에는 허수아비 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쇼군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장군이 집권을 하고 있고 네. 이걸 뒤집어 엎고 지금 교토에 있는 허수아비 일왕을 다시 실질적인 왕으로 앉히자가 이제 메이지 유신이었거든요. 네. 그 메이지 유신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틀이죠. 신일본의 모든 설계를 다하고 그걸 마스터 플랜을 만든 사상적 원조가 요시다 쇼인이란 인물이에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구나. 진짜 그러니까 모르네. 요시다 쇼인을 우리가 왜 증오를 해야 되냐면, 야스쿠니 신사를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냐. 이거 말씀드리면 도조 히데키, 그러니까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 A급 전범의 위패가 거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주동자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네. 이토 히로부미의 직접적인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요시다 쇼인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쇼카 손주쿠라고 이게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 요시다 쇼인이 만난 학교예요. 그 학교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죠. 근데 그 요시다 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에도 막부를 뒤집어 엎고 왕을 앉힌 다음에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에도 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잖아요. 네. 우리 정부 에도 막부를 뒤집어 엎자고 하니까. 이거는 그거 맞지? 쿠데타한 거지? 쿠데타. 그렇죠. 에도가 이제 도쿄예요. 네. 도쿄가 지금 이제 군사 정권을 지금 하고 실제로는 그게 정부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그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면 그냥 전복 안 되니까 교토에 있던 형식적인 왕을
추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쿠데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될 수 있는 뭐 거죠. 쿠데타는 뭐 이게 뭐 정변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건데 어쨌든 뭐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뭐 좋게 말하면 혁명.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에도 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시다 쇼이는 이건 반역자예요. 네. 위험한 네, 인물이죠. 네. 그래가지고 잡아서 사형을 시켜요. 그 지금 에도 앞에 있는 그 무사시 평야라고 있는데 네. 그 평야에서 사형을 시키거든요. 목을 잘라가지고. 네. 죽기 전에 요시다 쇼인이 뭐라고 외치고 죽냐면은 내 육신은 여기 에도 도쿄 앞바다 앞에 평야에 묻히지만 나의 영혼은 일본과 영원하다 해서 야마토 뭐라고 외쳐요. 이게 뭐냐면 야마토가 일본의 혼이거든요. 일본의 혼이여 만세라고 외치고 죽는데 이 야마토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중에 그 태평양 전쟁 때 전함이죠. 군함. 전함도 그렇고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들의 돌격시거든요. 돌격대요. 반자이 뭐 야마토 그렇죠. 이래서 가미가제 특공대 맞아요. 똘 때려박을 때 네. 야마토 그게 일본의 혼이란 뜻이에요. 일본의 혼. 그럼 그 사람 굉장히 애국자이긴 했네요. 일본을 너무 사랑하는. 아니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일본 말이에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일본 있죠. 입장에서. 위인택이죠. 그래서 이 에도 막부에서 얘를 사형을 시켜요. 네, 네, 네. 사형을 시킨 다음에 그 제자들이 빡 돈 거예요. 우리 스승을 죽이다니. 뒤집어 엎자 이 에도 막부를. 네. 그래서 뒤집어 엎은 게 이 메이지 유신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딱 그 요시다 쇼인 스승이잖아요. 스승이 이제 이 목이 잘리니까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일을 갈아요. 에도 막부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내가 뒤집어 엎겠다. 그래서 결국은 뒤집어 엎거든요. 네. 뒤집어 엎은 다음에 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에다가 이토 히로부미도 그렇고 요시다 쇼인도 그렇고 다 조슈번이란 동네의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조슈번이 지금 야마구치현인데 시모노세키 있죠. 네. 시모노세키가 있는 데가 야마구치현인데 모든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다 거기 출신이에요. 아베 총리도 거기 출신이고 아베 전 총리가 그 총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지역구도 야마구치현이에요. 조슈번.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등등등이 이거 모든 걸 다 닦아놓은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의 그 기반을 만들어준 요시다 쇼인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네, 이토 히로부미가. 네. 그래가지고 도쿄 한복판에 자기 스승인 요시다 쇼인을 기리기 위한 신사를 만들어요. 그게 원래는 조슈 신사였거든요. 자기 고향 이름. 근데 이게 너무 지역 이름이 너무 튀잖아요. 조슈니까. 그 지역 전국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슈 신사에서 조슈를 바꿔버리고 평화의 길인가 그의 뜻인 야스쿠니라는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가 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 넘버원 위페 있잖아요.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뭘 만들었냐면 정한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요. 정한론이 뭐냐면 사만, 마한, 진한, 변한. 우리 한반도죠. 그렇죠. 네. 이거를 정복을 할 마스터 플랜을 만들거든요. 그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이토 히로부미 등등등이 식민지를 건설한 거예요. 대동아 공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 또 나쁜 놈이. 그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 어마무시하다니까요. 일단 이토 히로부미, 네. 그 제자 중에 또 누가 있냐면 데라우치라고 있어요. 총독했죠. 총독. 우리나라 조선 제1호 일대 총독. 데라우치도 요시다 쇼인의 그 제자예요. 그리고 또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같은 동네에서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우라 고로. 명성황후 목을 친 조슈번 사람들. 그래서 공사. 미우라 공사. 일제시대 때 초기에 조선을 점령해서 식민지를 만든 거의 100%는 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요시다 쇼인의 어떤 사상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조선을, 대한민국을 자기네 그 공격의 그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선을 침략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더 커지니까 나중에는 뭐 중국, 동남아까지가 대동아 공영이라는 2차 세계대전 할 때는 그런 의식까지 전승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시모노세키, 그 지금의 그 야마구치현, 옛날에 조수번이죠. 그 요시다 쇼인 고향. 거기서 시모노세키에서 한 시간만 올라가면 하기시라고 시가 있어요. 여기가 그 요시다 쇼인 진짜 고향이거든요. 가면 열받는다니까요. 사방이 다 요시다 쇼인이에요. 이벤트.
책받침, 뭐 공책 다 요시다 쇼인. 거의 위인이네요, 완전히 거기서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일본 친구한테. 요시다 쇼인이 너희한테 어떤 존재냐고 물어봤더니 이승만 플러스 김일성 플러스 김구다. 조지 워싱턴이네, 거의.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일본에서는요. 국부예요, 국부. 현재 신일본에. 그리고 또 하기시에 가면은 요시다 쇼인 동상이 있는데 바닷가거든요, 거기가. 네. 딱 지금 한반도를 노려보면서 딱 서 있어요, 이거.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제가 유승용이 쓴 징비록 있잖아요. 네. 징비록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아하. 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일본 비자 받던 시절이었는데 같이 갔던 일본 친구가 탁 치면서 하지 말라고. 일본 비자 안 나온다고. 징비록은 유승용이 임진왜란 끝나고 쓴 책이에요. 유성룡 아니에요? 유성룡, 그리고 유승용이 사투리가 심해서 유성룡. 유성룡이 이제 이거 안다니까요. 다 알아. 다 알아. 유승용은 영화 배우지. 네. 유성룡 사투리가 심해서 극한 직업에서. 유성룡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란을 당했다라는 그런 글들을 썼던 거거든요. 아, 징비록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있죠. 그러면 내가 갖다 놨으면 걸렸으면 아마 출입국 금지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예. 붙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 얘기하더라고. 너 그거 그 CCTV에 걸렸으면 너 앞으로 일본 입국 금지된다고. 정광태 씨 일본 입국 금지됐잖아요. 안 될걸요. 독도는 우리 독도. 뭐, 예. 일본 못 가. 아니 지금은 무비자잖아요. 코로나 이전. 정광태 씨 공항에서 쫓겨난다니까요. 아니에요? 하여간 뭐 네. 그 요시다 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신일본이 부강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 있는 자원과 이 시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만주와 조선을 침략해서 우리가 식민지로 만들자라고 요시다 쇼인이 주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내놓은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진구황후라고 뭐 일본 부설 무슨 개소리 한 거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예. 일본이 예전에 그 삼국시대 때 한반도 남부를 가야 뭐 이런 데 짓거래. 가야 그냥 개소리야. 개소리. 그래서 정한문이에요. 네. 왜냐면 그때는 한국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조선이잖아요. 네. 그럼 정조선론을 해야 되지. 진한만 사만 그러니까 그거. 정한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네. 요시다 쇼인이. 그러니까 너희 조선은 나라도 아니라 아직까지 지난 변한 마한이다. 원래 우리 땅이다라고 개소리를 한 거예요, 그걸요. 진짜 욕 좀 해봐 좀. 이거 아니니까. 기우죠. 예? 해봐야면요. 개새끼. 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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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 영화 아까 암살 밀정 말씀하셨는데 초반에 거기에 나오는 그 친일파들 뭐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밀정 같은. 어. 그것도 사실은 아마 그 밀정의 시대적 배경은 아마 1920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싶은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제 의열단 만든 그 그렇죠. 시기죠. 그 무렵에 의열단이라고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의열단이 너무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 테러를 했죠. 뭐 경찰서를 습격한다든지 아니 뭘 훔쳐간다든지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일본 경찰을 상당히 두려워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잡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 첩자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자를 이용해서 김원봉을 잡으려고 했고 김원봉은 그래서 뭐 이름도 여러 개고 뭐 변장도 잘하고 탈출도 많이 하고 이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러면 첩자 역할을 한 게 이정재 역할이었던 굳이 거예요? 이제 보면 이정재는 그 첩자 역할을 한 거죠. 약산 김원봉 역할로 이병헌 씨가 나왔는데 있죠. 네. 그 이병헌 씨가 정확하게 10분도 안 나왔어요 영화에서. 그 술 먹는 장면 술만 나오는데 먹고 송강호 씨랑. 저쪽 영화에서는 조수 어디 암살? 아 맞네 다르네. 또 항상 밀정에 나왔어. 이병헌이 나왔구나. 네, 네. 밀정에는 이병헌이었던 이고, 것 같고 암살에도 암살은 나오는. 이정재가 그 약간 그 이중으로 예, 원래 저기 그 김구 쪽 라인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일본 쪽으로 붙었죠. 맞아요. 그 맨 마지막에 처단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어. 그래서 팡팡팡팡. 맞아. 이거 하자 이거. 예. 수화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요. 먹고 어, 친다고. 맞아. 무슨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당신을 조국의 이름은 처단한다. 처단한다. 맞아. 이렇게 골목으로 몰아가지고. 전지현이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지만 누나가 더 이뻐요. 네. 즐거웠어. 하여간 그 약산 김원봉 선생님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의열단이 정의를 맹렬하게 뭐 우리가 만든다 해서 의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도 3월 1일 3.1 만세운동을 딱 보고 너무 평화적으로 일제에 맞선다. 우리 독립군들이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이래가지고 우리는 일제를 우리도 무력으로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제 만주 이제 길림 지역에서
이제 만든 게 의열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표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의열단은 테러리스트죠. 그쵸. 일본이 봤을 때는. 네네. 일본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가장 무서웠고. 왜냐하면 딴 쪽에서 하는 거는 그때는 이 문화 통치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막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3.1 운동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뭐 예술도 하라 그러고 소설도 하라 그러고 그런 국내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동화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만주나 이런 데서는 항일 투쟁을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러웠고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첩자를 심어 놓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약산 김원봉 선생님과 이제 의열단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그 홍콩 옆에 있는 광저우의 그 황포 군관 학교라고 있어요. 황포 군관 학교라고 순원과 장개석이 만든 군관 학교인데 거기 다 입학을 해요. 네. 입학을 해서 이제 정식 이제 군사 훈련을 받은 다음에 진짜 이제 게릴라가 아니라 이제 군대로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한참 중국도 혼란기였거든요. 이 모택동의 그러니까 공산당과 이제 장개석의 국공내전이라고. 그러니까 국공내전, 장개석의 이제 국민당과 서로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이 약산 김원봉 선생과 의열단이 약간 그 모택동의 공산당 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 밀정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오지 않았어요. 약산 김원봉을 얘기를 못하게 못해요. 돼요. 맞아. 왜냐하면 네. 그러고 김원봉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 북에서 큰 역할을 해요. 맞아요. 아주 당 부석인가 그런 걸 해요. 김일성 근처에서. 그래서 한때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의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월북 인사기 때문에. 월북 인사고 실제로 독립군의 한 70~80%가 공산 쪽 사회주의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게 별로 없어. 김좌진 정도밖에 못하는 홍범도 뭐 아니면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강복군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 사회주의 계열이니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